안녕하세요. 젖소의 초유를 활용해서 뷰티 사업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팜스킨의 곽태일입니다. 팜스킨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초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초유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 초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 분야에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을 때, 저희가 기술 개발했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기술이다 라는 거에 동의해 주셨는데,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사용했는데 레퍼런스가 뭐야라는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답을 하기 위해서 학자금 매출을 가지고 처음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제품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디자인도 별로고 투박스럽고 브랜드도 모르는 브랜드고, 더군다나 대학생이 만들었다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의 등록금은 갇히게 되었고, 이거를 또 갇히게 되면은 저희는 또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품들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판할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하던 속에 또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 이 부분 만들었을 때는 또 잘 팔아보자, 더 고객에게 더 다가가보자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현재 위치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업 환경이 되게 고되기 때문에 팜스킨이 만약에 그냥 돈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창업을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팜스킨은 없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 농가의 이제 자녀로서 시골에서 자랐고요. 대학 전공도 축산학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소, 돼지, 닭이 매우 친숙했습니다. 그러던 가중에 이제 초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저에게 초유는 그냥 젖소에 젖을 짰을 때 노란색 우유가 나오면 그냥 버려야 되는 우유였고요. 대학에 와서 전공을 해보니까 이 초유라는 것이 왜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좋은지 배웠는데 활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초유를 버리지 않고 자원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원화하지 못하고 활용법이 없다, 아니면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는데 외국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자원화시키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해서 초유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은 연간 4만여 톤의 초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자원화하지 못해서 새끼소가 먹는 그 작은 양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외국에서 초유 관련 제품을 연간 약 1,500원어치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버려지는 초유를 가지고 한번 자원화 시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이랑 저희 브랜드명을 팜스킨으로 한 이유는 젖소의 초유가 이제 팜에서 온 원료이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스킨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팜스킨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팜스킨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상생입니다. 저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룹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농장, 두 번째는 팜스킨을 함께해주고 있는 저희 팀원들, 세 번째는 팜스킨의 제품을 사랑해주는 고객분들입니다.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려지는 초유를 매입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됐고요. 저희가 단순히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 농장을 홍보함으로써 농장에서 생산되는 우유나 치즈, 요거트 판매가 증가한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이 팜스킨 안에서 더 많은 역량을 가꾸고 열정을 분출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의 또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고객분들에게는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정말 남에게 내가 적극 추천해도 부끄럽지 않은 제품,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좀 더 하나의 지구인으로서 정말 나은 소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세 가지의, 이 세 분야의 분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팜스킨은 초유 안에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추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성분들이 더 초유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을까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초유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더 많은 더 고순도로서 뽑을 수 있는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성분들이 내 피부에 좋게 전달될 수 있을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팜스킨은 저희만의 이제 고유한 추출 기술과
딜리버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고요. 이 덕분에 저희는 이제 ICID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코스메틱 인그리디언트 딕셔너리에도 등재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만의 그 기술과 딜리버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 딱 팜스킨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팜스킨은 초기에 이제 축산학과 출신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객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좀 학교 다닐 때 경영이라도 좀 배웠으면은 좀 더 나게 뭔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 당시에 그런 뭔가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B2B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B2B 모델의 한계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2C에 장점이 있거나 B2C를 해온 회사들은 코로나에 좀 더 덜 타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저희도 B2B에서 B2C로 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고 이 B2C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저희 컨텐츠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고객들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품들을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고객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세 가지 역량을 키우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전문가분들을 채용하고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오려고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팜스킨은 B2C에 대한 모델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위기가 와도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초기에 팜스킨의 패키지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팜스킨 처음 탄생 제품들은 저희가 이제 그림판으로 제품을 그려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제품에 인쇄됐을 때 화소도 깨지고 좀 보이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깨달은 거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패키지 디자인이 별로라면 소비자가 쓰는데 거부감이 있으니까 패키지 디자인에서는 일단은 호감을 사야 되고 우리만의 뭔가 고유한 이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한번 막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효율을 더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한테 우리 거 제품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제품들과 우리 거와 좀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하던 도중에 저희가 이제 외국에 박람회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이제 회사가 초창기여가지고 이제 뭐 돈도 없고 하니까는 제일 구석에 제일 싼 그 부스를 예약하게 되었고요. 마침 그 부스가 위치가 카페테리아 밖에 앞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 제일 구석이고 카페테리아 앞에 있으니까는 분명히 점심 먹을 시간에만 붐빌 거고 그 외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심 시간에 소비자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 끝에 그러면 정말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음식처럼 보이는 걸로 우리 패키지를 하자.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음식도 결국에는 팜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팜에서 온 원료를 가지고 나온 그 음식들 그리고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지금은 그 방향성으로 해서 계속 디자인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팜스킨의 뉴스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고 도대체 라스베가스 뷰티 박람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를 준비할 때는요, 팜스킨이 약간 진짜 돈도 별로 없었고 라스베가스를 끝나고 나서 매출이 없으면 정말 자본 잠식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이 아이템을 선정해서 막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술을 가고 있거나 잘못된 아이템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라스베가스 이후에 안 되면 우리 이만 접자라고 할 정도로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박람회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도 하고 실제로 팜스킨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뷰티 박람회 부스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시뮬레이션도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리가 팜이니까 뭔가 이목은 무조건 끌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스타일이 필요하다. 기존 뷰티 박람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에 중점을 해가지고 아예 박람회 저희 부스를 마켓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어쩌면 샐러드바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여기는 분명히 뷰티 박람회고 다 그냥 뻔한 그런 화장품을 스킨케어를 진열하는데 왜 여기는 마켓이지? 왜 샐러드 같이? 화장품인가? 라는 이제 호기심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정말 부스를 한번 지나가시면
한번 말도 걸어주시고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박람회에서는 저희 부스가 붐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이어들이 여기 좀 특이한가 보다, 여기 거 물건 한번 사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바로 현장 계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당시 박람회 준비할 때 저희 한계점들을 인정하고 그 한계점을 돌파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아마 저희 같은 지금 같은 라스베가스의 뷰티 박람회에 좋은 추가 없었을 테고요. 아마 팜스킨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스토리들이 좀 스타트업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팜스킨이 성공을 하지 못해서 성공 요인은 정확히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팜스킨이 아직 망하지 않는 요인은 저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팜스킨이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를 받을 때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계약서를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어떤 심사역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심사역님이 그러는 거예요. 팜스킨 되게 매력적인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투자 계약서 때문에 투자가 좀 꺼려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되게 고민만 했죠.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심사위원님께서 마침 이제 변호사였던 거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휴가를 내셔가지고 저희한테 기존에 그 계약서를 주셨던 분들에게 가가지고 이 계약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계약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도움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저희도 수출에 대해서 거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FOB라고 읽지 않고 POB라고 읽고 도대체 POB는 뭘까라는 고민하는 시절에 코테라에서 근무하셨던 분 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젊은 청년들이 수출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면서 2박 3일 동안 저희 팜스킨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출을 하는 건지, 수출이란 무엇이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더 잘하려면 뭘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팜스킨이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처럼 아마도 저희 과거에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팜스킨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팜스킨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경진대회를 참여했을 때는 한 팀원이 한 5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5명에서 진짜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완전 슈퍼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슈퍼맨 역할을 하려면은 이게 역량이 좋아서 순식간에 팍 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보통 학교 끝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집에 좀 쉬다가 저희는 밤 8시나 10시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경진대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집에 가면은 아침 9시, 해 뜨고 아침 먹고 집에 많이 갔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에피소드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당시에 내 팀원들과 그렇게 밤샘하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진대회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좋은 미래도 많이 그려보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미래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또 정말 아침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은 경진대회를 참여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 5명이 정말 끈끈해졌다. 그리고 이 5명이 끈끈해졌으니까는 이 경진대회는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바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한 순간부터 이제 제 앞에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해도 또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은 그 기쁨, 이번에 이거 해결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요즘에는 우리 회사나 아니면 나 자신한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그것이 문제다. 왜냐면은 내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열정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상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라면은 아마 그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계속 연속하는 과정을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저희가 경진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마 경진대에서 우리가 처음 나갔을 때 그 당시로 평가를 받았다면 저희는 입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진대에 나갔을 때는 별거 없고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경진대에 미션을 하고 그리고 조언 주신 것을 반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나은 팜스킨이 돼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아이템은 좀 별로인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심사를 받을 때 되게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데 여기서 그냥 포기할까? 라고 생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과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진대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진대회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길이 맞냐라는 고민도 많이 해서 팀원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창업에 포기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팀이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 게 경진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하시는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팀원들이 더 끈끈하게 될 수 있게끔 많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팜스킨이 4명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뭐 대학생 신분 아니면 대학원생 신분이었고요.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똑같이 이 경진대에 나왔고 그리고 이 한국기업가 정신대단의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진심 어리게 도와주셨고 그분들이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가 정신재단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현재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기업가 정신재단이 앞으로도 계속 잘 돼서 많은 분들의 창업, 그리고 많은 청년의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창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는 도중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4년 차가 됐는데 이 4년 차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줄지는 않고 더 많아지고 더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팜스킨은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냐? 그 바로 비결은 팀입니다. 팀.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저도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좀 다운되거나 좀 되게 어렵거나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 좋은 날도 있겠죠. 근데 그 힘든 시간에 내 팀원들은 좋은 컨디션, 좋은 또 열정, 막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휩쓸려서 또 나도 그래 나도 한번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 고민을 정말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다 한다면은 정말 더 외로운 시간이고 그리고 더 그런 동기부여도 없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은 팜스킨이 지금까지 그 되게 낮은 그런 생존율 속에서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팀원들을 잃지만 않고 계속해서 갈 수만 있다면 아마 생존율이 매우 낮지만 팜스킨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팜스킨에는 현재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3가지를 뽑는다면요. 첫 번째는 팜스킨의 비전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초유를 사용하게 하자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초유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좀 더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과 최저점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객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 속에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평생 잊지 못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이고요. 마지막 3번째 목표는 팜스킨은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일필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희처럼 농촌에 관심을 갖고 농촌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농촌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저희가 롤 모델이 되는 게 저희의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팜스키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